자, 2019년 8월 13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입니다. 사연은 5호 침투부 수호자님이 출해 주셨습니다. 후원 메시지는 이제 앞으로 안 읽어드리니까 양해 바라고 후원하지 마시고, 후원했다가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지요. 자, 깔라만시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방학이 N일 남은 교사입니다. 학생이 없는 학교에 룰루랄라 출근하다가 학생들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교사는 학생들을 사랑해야 되는 그 직업 아닌가요? 소명의식을 갖고, 아, 이게 참교사야? 학생들을 만나는데 왜 가슴이 답답하지? 난 이해가 안 되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개인 방송을 켤 때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설레고 기쁜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하지만 뭐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니까 마인드 컨트롤, 이게 아마 학생들이 좀 속 썩이는 일이 많고 말을 잘 안 듣고 이러니까 그럴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좀 학생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적으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글링들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학생들이 자기를 괴롭혀도 그러려니 하지 않을까요? 학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이게 그 나를 괴롭히는 거는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넘어가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ZANYABI 님입니다. 짠야비가 뭐죠? 안녕하세요, 침디. 반지하 살다 보니 온갖 벌레가 드글드글합니다. 반지하 특성상 습기를 없앨 수가 없다 보니 습한 걸 좋아하는 벌레들이 자꾸 모여들어요. 하도 보다 보니 이젠 지네를 봐도 꼬물거리는 게 보다 보니까 귀엽네. 몸을 뒤집기 전까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침디는 반지하 살 때 벌레 대처를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이제 또 저 마포구 상수동 그 기안84랑 한 8개월간 동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반지하에서 했는데, 반지하는 이제 아무래도 습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레가 많아요. 제가 본 게 곱등이가 좀 있었어요. 곱등이가 눈이 퇴화가 됐대 좀. 그래가지고 더듬이가 엄청 길고 그 촉각에 의지해가지고 이제 좀 많이 생활을 하고 주변 그 곤충들을 되게 잡아먹는 좀 약간 상위 포식자래요. 힘이 엄청 세고. 그래서 상위 포식자다 보니까 애가 지가 쥐어 터질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되게 안일하게 살아. 인간이 나타나도 도망도 잘 안 가. 그게 이제 사람들이 좀 뭐랄까 좀 더 싫어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망을 안 가니까 그 이제 곱등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은 계속 봐야 되고, 계속 안 보면은 결국은 유혈 사태로 이제 번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곱등이가 이렇게 막 있으면은 휴지로 잘 싸서 밖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또 와 있어요, 얘가. 왜냐하면 어둡고 습한 걸 좋아하니까. 밖에다 보내면은 이제 볕이 좋고 건조하고 뽀송뽀송한 데니까 다시 또 습한 데로 돌아와, 얘가. 그럼 또 내보내. 그럼 또 다시 들어와. 그럼 또 다시 내보내. 이런 생활을 이제 좀 반복하다 보면은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떨까? 내가 캣맘 뭐 이런 거 있죠. 곰맘이다, 내가. 지나가는 곱등이 그 좀 내가 음식도 좀 챙겨주고 하는 곰맘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좀 징그럽거나 혐오하거나 좀 싫어하거나 이런 게 좀 덜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밥을 뭐 일부러 챙겨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저는 좀 약간 곤충에 대해서 좀 징그럽게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까지. 아, 맞다. 그리마도 있었다, 집에. 그리마는 좀 징그럽더라고. 발이 물결 치듯이 막 엄청 많은 한 100개 정도 되는 다리로 막 가니까 그건 좀 징그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리마 돈벌레죠. 그리마를 함부로 놀라게 해서는 안 돼요. 이분을 함부로 놀라게 해서 하면은 다리를 후두두둑 떨어뜨리면서 막 도망을 가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막 건들거나 그런 거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막 다리 막 후두둑 떨어지면서 막 가요. 그래서 그리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 상위 포식자로 알고 있는데 힘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익충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 거기 뭐 바퀴벌레도 잡아먹고 뭐 개미도 잡아먹고 그래서 그런 거 다 잡아먹고 산다고. 아무튼 그 돈벌레, 돈맘, 곰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잘 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싸우지 말고. 자, 다음 사연입니다. 큰힘빵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제가 어제 자주 듣는 라디오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 라디오에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는 만화가가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나서 손을 엄지랑 검지만 씻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비위생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침디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나서 손을 검지랑 엄지만 쓴다고 하는 것은 씻는다는 것은 엄지랑 검지만 쓴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자신의 그 생식기의 다음 부분만 그 세척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지요? 그냥 제가 제 생각은 그래요. 좀 약간 뭐 이 검지랑 엄지만 씻는 분이 들으시면 좀 물낭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도 좀 씻는 건 어떨까? 씻는 김에 이미 2개 씻으셨는데 40% 씻으셨는데 씻고 이제 그 나머지 손가락 3개도 좀 씻으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너무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은 뭐 일단 터치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불 우주 망원경님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중대장 보직을 맡고 있는 군인입니다. 중대장이시군요. 옛날에는 진짜 저 중대장 딱 하면은 진짜 아재 중에 아재, 진짜 싸바제 한 4, 50 먹은 아재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 지금 제 나이대인 것 같아. 그죠? 제 나이보다 어리죠? 한 30, 한 초반이겠죠? 20대 후반이야? 그럼 저는 한 그 진급이 뭐 막히지 않았다면 한 소령 정도 되나요? 그래요? 와, 씨, 나 어렸을 때 소령 미친 되게 높은 줄 알았는데? 중령을 또 앞둔 나이야? 중령은 아니지. 그거는 선 넘었지. 중령은 나 중대장, 그 대대장님이 집에 아들이 고등학생인가 그랬는데 중령은 에바지. 소령이 좀 길겠지. 한 소령 정도, 소령 좀 생활 어느 정도 한 정도 그 정도겠죠, 그렇죠? 야, 그 중대장입니다. 허블 우주 만원경님. 매일 병사들에게 침투부로 홍보하다가 마침내는 정신전력 교육 시간에 침착맨님의 꼰대질 동영상으로 정신교육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말투가 중대 유행해서 여기저기 침착맨님 말투로 후임들에게 장난반 진단반으로 꼰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느낌이랄까요? 이걸 어떻게 무마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군대에서는 그 내무 부조리나 뭐 이런 거 터치를 최대한 이제 없애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주입을 시켜버렸네. 특히 이제 군대는 또 계급 사회다 보니까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꼰대질이라는 이제 잔소리,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얻어 맞아야 되는 그 포지션일 경우가 많거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좀 곤란하죠. 그거를 일단 중대장님이 침착맨 동영상 그 보는 것을 일단 다 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이거를 허용하면은 약간 권장하는 느낌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좀 약간
뭐 다른 말투를 좀 쓰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침착맨 말투는 뭔지 모르겠네.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중대장이면은 그 뭐야? 그 중대장부터 이제 갈리지 않아요? 계속 그 군인 할지 말지? 그죠? 중대장에서 예편하시는 분들 많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더 하시는 분들은, 결심하신 분들은 더 하시고, 뭐 육사 출신이신 분들은 보통 쭉 가는데, 뭐 ROTC 하시거나 3사 또 뭐 있죠? 그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 길게 하실 생각 없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군대에서 생활해 보면 보통 중위에서 쫑이라고, 그거는 이제 그냥 그거 하려고 하는 거지. 군역 때문에 하시는 거고, 중위는, 중대장은 조금 더 해보는 거지. 하다가 이제 결정을 해야지. 3사는 중령까지는 쉬워? ROTC가 그럼 어려운 건가 보다. 그죠? 그럼 3사는 계속 쭉 가시겠네. 그리고 3사, 그리고 ROTC 또 뭐 하나 있는데? 병장에서 올라가는 거 있는데? 병사 출신으로? 그건 뭐죠? 아, 요즘 또 RT 출신도 많아요? 요즘, 근데 군인이 공무원이라 가지고 인기가 좀 많지 않나? 아, 간부사관. 간부사관은 어때요? 요즘은 육사도 중령 쉽지 않음. 간부 하사라고 있어요? 그 내무반 같이 생활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그 분대장 하는 거. 그쵸? 간부사관 RT보다 구리잖아. 근데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침착맨 방송만 보면서. 뭐, 모르는 사람 보면 뭐, 그 군대 그 뭐, 커뮤니티인 줄 알겠어. 야, 옛날에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 생각나네. 뭐, 마사회, 홍익회, 뭐 이런 거 생각나네. 자, 홍익회 모르는 사람 많을걸? 옛날에 지하철 타면은 자판기에 홍익회라고 써 있었는데. 자,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힐베르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침디가 최근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인가요? 아니다. 질문을 수정하겠습니다. 침디가 최근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나무위키 항목은 무엇인가요? 저는 책 끊었어요. 아니, 꼭 담배, 술 이런 것만 끊어야 되나요? 난 책 끊었어. 안 봐. 안 본 지 한참 됐어. 나 기억도 안 나. 최근에 본 게. 한 10년 됐나? 책 안 읽은 지? 책을 완독한 게 10년 넘었을걸? 자랑이라고요? 자, 제 자랑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10년간 안 들었습니다. 안 봤습니다. 자, 보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QKT0209님 사연입니다. 침디, 다름이 아니오라 환승역이 돼버렸습니다. 전전 여친 환승, 다음 썸녀도 환승, 헤어진 전 여친도 오늘 철퇴로 후린 거 마냥 제 통수를 시계 후렸더랬지요. 새 여자보도 먼저 대시를 했지만 말이지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너무 열이 받아서 소신 발언하자면 남자 새끼들 다 저보다 못생겼습니다. 이젠 내가 매력이 없나 고민만 하는 저에게 침소리 한 방 놔주십시오. 아, 여자분이시네요. 그죠? 아닌데? 뭐야? 전년 여친 환승, 다음 썸녀도 환승. 이게 뭐야? 남자야 여자야? 그 환승을 해서 사귄 남자들이 다 자기보다 못생겼다는 뜻이구나.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 책을 멀리하면 이렇게 난독증이 생깁니다. 책을 좀 너무 저같이 10년간 멀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이제 이해가 됐네. 뭐 여기 댓글이 있었거든요. 댓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환승할 때마다 환승비 300원씩 받는 건 어떨까요? 이런 그 댓글도 있었고, 환승을 했다는 거는, 근데 계속 환승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일단 문제는 여자 문제죠. 그쵸? 왜냐면 그 뭐야, 좀 그거니까, 그 뭐라고 해야 돼? 매너 없잖아. 갑자기 헤어지자마자 바로 사귀는 거는. 그쵸? 헤어지자마자 바로 사귀는 건 좀 그렇지. 한 1개월간 좀 공백기를 좀 가지고 사귀든가, 좀 티 안 나게. 그쵸? 그리고 마치 다음 남자 때문에 헤어진 것 같이 안 하던가. 일단 그 좀 매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환승이 됐다는 것은 QKT 0209님에게 뭔가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하자를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보면은 일단 좀 뭐랄까, 그
귀찮은 스타일 같아요. 좀 약간 이런 걸 다 기억을 하네. 환승역이 돼버렸습니다. 전전 여친 환승, 다음 썸녀도 환승. 이걸 왜 다 기억하고 있어? 전전 여친 환승이랑 이런 환승이랑. 그리고 그 뭐랄까 매력이 없냐고 하시는데 매력이 없진 않겠죠. 왜냐? 여자친구를 일단 사귀었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 유지보수가 안 되는 거잖아. 그 기업도 그 막 만들어가지고 키우는 것만 하고 기업을 팔고 또 다시 또 하나 만들어서 또 키우고 팔고 키우고 팔고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실제로. 그런 나는 전문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만 전문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 내가 유지보수를 못했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창업을 잘한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일단 좀 성격이 막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막 다 기억하는 좀 성격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성격이라면은 좀 자기 그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자기를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장점을 좀 더 생각하는 식으로. 사람은 단점이 10개고 장점이 하나더라도 그 장점 하나가 굉장히 그 뭐랄까 매력적이면은 단점 10개가 다 무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장점을 더 이렇게 갈고 닦아서 빛내는 쪽으로 가자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창업 전문이니까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학고부리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20살 남자입니다. 바로 고민 들어갑니다잉. 오줌보가 너무 셉니다. 오줌보가 아니고 오줌발이 아닐까요? 오줌보는 그 학고부리님 오줌 담아두는 통이에요. 방광이라고 하죠. 아무튼 뭐 쓰신 대로 읽어보자면 오줌보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매번 놀리곤 합니다. 집에서는 화장실 밖에서 누곤 합니다. 구라 아님. 너무나 세서 저에게 튀기에 저는 남들보다 한 발짝 뒤에서 일을 보지만 주변에 다 흘리는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오줌이 너무 강력한 저 어쩌면 좋을까요? 또는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그 복분자는 드시면 안 되겠네요. 그 주호민 작가님이 항상 그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나는 정력 약해지는 거 먹어야 돼. 좀 그 뭐라고 해야지? 전립선 쪽이죠. 전립선 쪽이 워낙 발달하셨는지 자기는 정력 약한 거 먹어야 된대. 그런 것처럼 학고부리님도 좀 일단 정력 약해지는 걸 좀 많이 드시고.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오줌발이 강한 게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어린이 그 물총 축제 때 뭐 물총 휴대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점? 거기 그 어린이 그 물총놀이 그 축제 같은 거 보면 광장에 다 그 뭐지? 아래서 물줄기가 막 쏟아져 나와. 막 뭐라 그러죠? 뿜어져 나와. 그러면은 저 어렸을 때 소영이 데리고 갔는데 애기들이 다 그 물줄기 뿜어져 나오는데 한 자리씩 찾아가지고 가랑이에다 꼭 그걸 끼우더라고. 그 왜 그러는 거야? 애기들이 막 달려가. 미친 듯이 달려가가지고 거기 한 자리씩 맡아가지고 가랑이에다가 물줄기를 꼭 끼워. 그 본능인가? 그 국룰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거 쫙 쐬다가 또 막 물 막 손으로 막 하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또 엄마가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하면 또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좀 몇 번 먹다가 또 다 먹지도 않아요. 다 먹지도 않아. 왜냐하면 또 물줄기 써야 돼가지고. 그럼 또 막 또 달려나가. 신났어. 거기 그냥 막 거의 그냥 클럽이야. 거기 그냥 애기 클럽이야. 애기 클럽. 저는 그런 게 좀 귀엽더라고요. 그래 인상 깊었네. 그냥 뭐 굳이 상관없는 얘기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 그런 것처럼 뭐 학고부리님도 뭐 물축제 같은 게 있으면은 뭐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열받네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착맨. 당신의 수염은 씻을 때 비누로 씻습니까? 머리 감을 때 샴푸로 감습니까? 그냥 물로만 씻습니까? 궁금이만. 저는 세수를 노누예요, 노누. 노누 비누 안 써요. 그리고 그 머리 감을 때 샴푸로 감아요. 노프는 아니야. 노누야. 그리고 바디 클렌저는 안 써요. 안 쓴 지가 좀 됐어요. 한 10년 됐나 봐.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바디 클렌저
클렌저를 안 쓰는 이유가 바디 클렌저가 그거죠. 그 바디워시죠. 그쵸? 어차피 샴푸 그 국물이 샴푸 국물이 내려오잖아 위에서부터. 이거 이 생각 다 하셨을 거야. 그죠? 아니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다 하셨을걸? 위에 샴푸 국물이 다 내려오잖아. 그쵸? 아니야? 나만 그래? 아니면 이거 좀 약간 민감한 문제긴 한데 저는 그 뭐죠? 그 거품 내는 그 타월? 거품 타월? 그것도 안 써요. 그래가지고 쓰게 되면은 그 제 몸에 있는 생체 거품 타월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참고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일단 그 바디 클렌저를 안 써도 몸에 냄새가 안 나던데? 샴푸 국물로만 해도 괜찮고, 저는 비누를 쓰면은 너무 그 뻑뻑해진다고 해야 되나? 얼굴이? 그래가지고 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바디 클렌저 하면은 막 몸에 뭐가 이상하게 코팅되는 기분이야. 그래 좀 기분 안 좋더라고. 기한의 진정한 아버지는 침이었다. 기한이 더 깨끗하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왜 들어 이게 샴푸 한다니까. 그 아무튼 제 피부가 제가 이제 피부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제 피부 유지의 비결이 그런 거예요. 화학 그 물질을 쓰지 않는 거, 최소화하는 거, 샴푸 국물로만 좀 하는 거. 그리고 샴푸 국물이 좋은 게 그 제가 이제 또 뭐라 그러지? 맨솔 쓰거든요. 맨솔 같은 거 뭐라 그러지? 그거 민트라고 해야 되나? 민트로 쓰거든요. 그럼 온몸이 화해져. 온몸이 화해지고 좋습니다. 아니 제가 피부가 더러우면 그때 까세요. 아니 뭐 피부 좋은데 왜 피부 좋은 사람한테 고쳐야 된다고 그래. 마치 야구 선수 타격폼 박정태 선수한테 타격폼 바꾸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폼으로 잘 치시잖아. 왜 지금 잘 생활하고 있는데 자꾸 바꾸래. 자, 그 바꾸면은 타격폼 섣불리 바꾸면 더 안 나와요, 타율. 자, 여기까지 하고 광고 그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요, 그 배성재 아나운서님 인간 광고는 좀 아무래도 좀 그 리콜을 들어갔어요. 좀 완성도가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서 좀 리콜을 좀 한 상태고, 일단 광고 2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노사 여여는 주건 고백조 나찰조 흩털거인 비두만 묘기 개미 요괴로 백연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일부터 핑탕후루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5개. 참외품 2만년 시리즈도 있어요. 성남시 중앙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아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흉추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비치과. 수치심이란 게 없는 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킹받네 진짜. 수치심하게 없는 너에겐 나의 수염이라도 주고파. 웃어? 은밀하게 침투할게 네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은밀하게 침투할게 네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는 네이버 웹툰 빙탕으로 성남 나비치과를 그냥 후원합니다. 그 지금 광고 효과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당사자분들이 좀 계셨는데요. 일단 그 주호민 작가님 순위가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광고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그 나비치과를 운영하고 계신 매직박 회원님도 환자분이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이버 웹툰 빙탕으로는 원래 더 떨어져야 되는 그
그 상황인데 광고로 겨우 막은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피해를 최소화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성남 나비치과는 환자가 안 오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환자가 안 오는 건 좋은 거 아니야? 광고 효과, 좀 약간 플라시보 효과로 완벽하게 치료됐다 생각해서 안 오는 거겠죠? 그치요? 자, 아무튼 광고 듣고 왔고요. 광고 효과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블럼 오님 사연입니다. 침디 안녕하세요. 침디의 인내수 보면서 킹 받다가 어느새 메이플을 무한으로 즐기게 된 20대 청년입니다. 한창 취업을 준비할 시기에 아무것도 이룬 거 없는 제 자신이 한심해서 메이플에서라도 이뤄보려고 200렙 찍기가 목표가 되었어요. 열심히 게임을 하다 보니 제 인생의 레벨은 몇일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침디의 인생 레벨이 침디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20대 청년 블러블럼 오님은 취업을 하셨죠, 그렇죠? 메이플의 그 뭐 메르세데스나 뭐 이렇게 직업을 이제 갖게 되셨고, 자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 자, 얘들아 블러블럼 오님 직업 생겼대, 취업했대, 박수. 얘들아 들어봐, 블러블럼님 취업했대. 자, 그리고 뭐 인생의 레벨이라는 게 이거는 레벨제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게임이라고 치더라도 옛날에 그 울티마 온라인이라고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레벨이 없고 각 스킬마다 그 숙련도가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겠지. 인생이 게임이라면 울티마 온라인 같이. 울티마 온라인 그런 개념이 되게 좀 좋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게임이 없지? 그래서 뭐 레벨을 뭐 어떻게 매기기는 좀 힘들겠죠. 저는 그 뭐랄까 어떤 능력이 좀 좋은가 좀 생각을 해보면, 뛰어난가 어떤 능력이 말을 버벅거리는 능력이 좀 뛰어나고 생각이 좀 느린 능력이 뛰어나요. 생각이 느린 능력. 그러다 보니까 판단을 한 템포 늦게 해요. 그 강제적으로. 그래서 섣불리 판단을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이게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능력이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킹요운님 사연이네요. 침디 안녕하세요. 아는 동생이 오늘 한국사 시험 등록해놓고 어제 저와 술을 마셨습니다. 10월에 다시 할 거라 오늘은 시험지만 보고 문제 파악하고 온다는데 애새끼면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 아님 또 의미 없는 짓 하러 갈까요? 동생에게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사 시험 등록해놓고 그 사연 내신 분하고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아니 왜 처먹어 같이. 그래놓고 왜 따끔한 한마디를 해. 너부터 좀 들어. 너부터 따끔한 소리를 좀 들어야겠어요. 아니 애가 뻔히 한국사 시험 등록했는데 내일 아니라고 네가 더 악질이야. 아는 동생은 그냥 아니란 거고 님은 악질이야, 악질. 내일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 술 부담 없이 마신 거 아니야. 제일 나빠. 반성하시고. 그 애새끼매는 킹용훈님이고,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은 조언은 안 하더라도 같이 뭐 하거나 이렇게 전날 뭐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쵸? 눈물 쏙 빼게 혼내야 돼. 눈물 쏙 빠지게. 눈물 쏙 빠졌어요? 아니면 더 하고. 안 빠진 것 같은데 아직. 정신을 못 차려. 아니 아는 동생이 지금 한국사 시험 등록을 해놨는데 시험도 못 보고 이게 뭔 짓이야. 술을 마셨는데 시험을 제대로 봤겠어? 이거 이래놓고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한지를 모르는 게 문제야. 눈물 쏙 빠졌어요? 아닌데 아직 안 빠진 것 같은데. 빠졌어 안 빠졌어? 빠졌다고?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니레비님 사연입니다. 방장님은 커신을 믿으시나요? 제가 25년 살아온 바로는 커신은 없는 것 같아서 안 믿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커신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커신 부정론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커신이 만약에 있다고 쳐.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고통스럽게 죽어간 모습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나오고, 옷도 가지각색이고,
안 입었던 평소에 안 입었던 소복을 입고 나온다거나 이게 말이 되냐? 그 컷신 부정론자들이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컷신이 그 게임처럼 자기 그 형상 변환템 같이 입힐 수도 있잖아. 메이플 그거 같이 자기 그 모습 바꿔서 자기가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갈아 입고 나온 걸 수도 있잖아. 기본템 흰티 면바지 그게 컷신 그 초보 계정 생성했을 때는 그거일 수 있잖아. 소복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걸로는 컷신이 있다 없다 아니 없다라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가 없어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컷신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내가 컷신 봤습니다. 언제 봤냐? 안산 살 때, 초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때다. 아니 중학교 때인가? 아무튼 초중학교 때 집에서 머리를 감았어요. 낮에. 근데 거기 빌라였어요. 좀 약간 분위기가 좀 을씨년했어. 사실은. 근데 이제 낮에 머리를 이제 그 화장실에서 감는데 머리 감다가 이제 그 안 보이잖아. 그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더듬더듬 수건 쪽으로 이제 손을 더듬었지. 그래서 수건이 잡혀가지고 탁탁 털면서 막 만지면서 그 닦으면서 고개를 싹 들었는데 미친 마주친 거울 뒤에 어떤 머리 긴 사람이 나를 엄청 째려보는 거야. 그래서 아! 이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 윽! 이렇게 돼. 윽! 그래서 윽! 하고 고개를 딱 내리고 눈을 감고 한 2초 있었어. 근데 2초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해지는 거야. 일단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얘가 나를 해코지하면 나는 그냥 영락없이 당해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눈을 서서히 떴어. 실눈같이 해가지고 서서히 보일랑말랑하게. 그래서 일단 그 눈 살짝 뜨면은 뿌옇게 보이면서 살짝 형상은 보이잖아. 그래서 형상을 찾아보려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그 눈 살짝 뜬 다음에 막 봤지 거울을. 그니까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거실에 나갔지. 사람이 있나? 엄마만 거실에 계셨어요. 뭐 하고 계셨어? 마늘 까고 계셨나? 그러니까 컷신이야 그건. 컷신 진짜로. 아 엄마는 머리가 짧으셔. 어머니는 머리가 짧으시고 그거는 아예 다른 사람이었어. 그리고 진짜 그거는 컷신이었어요. 제가 본 거. 이때 침착맨을 제거했어야 했다. 그래가지고 저 컷신 본 경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위 자주 눌리시는 분 계세요? 가위 잘 눌려요? 가위는 진짜 이거는 가위는 습관이에요. 습관. 제가 맨날 뭐 말하죠. 습관이라고. 근데 이건 가위는 진짜 습관이에요. 가위 걸리는 그 눌리는 사람은 계속 눌려. 이거 습관이야. 이거 고쳐야 돼. 가위 눌리는 습관 빨리 안 고치면은 그 일상이 피곤합니다. 아셨죠? 저는 가위 한 번도 안 눌렸어요. 살면서. 가위라는 게 뭔지 몰라. 그래서 나는 가위 뭐 얘기하면은 이게 뭐지?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가위 눌리는 습관 바로 고치시고 가위 끊으세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플루스시앙트 테 님입니다. PC방 알바 원 2년 차입니다. 족간 혐오증에 걸려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PC방 알바하면 이제 진상 손님들이 좀 있어가지고 진상 손님 때문에 인간 자체가 싫어지는 족간 혐오증에 걸리셨네요. 아, 이게 뭐 PC방 나 어저께인가 본 것 같은데 글 PC방에서 그 자꾸 바닥에다가 누가 침을 뱉는데 아, 왜 이렇게 바닥에다 침을 뱉어? 왜 뱉는 거야? 왜 뱉는 거지? 입이 쓴 거야? 입안이? 입맛이 써? 아니 PC방은 금연인데 어떻게 왜 바닥에다 뱉냐 이거야. 담배 피울 때도 그 바닥에다 침 뱉는 거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아니 그 뭐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잖아. 왜 쓴 거야 입안이? 평상시에 담배를 피워서 입안이 평상시에도 그냥 쓴 상태야? 이거 버릇이야. 이거 침 뱉는 것도 진짜 침 뱉어버리면 계속 뱉어. 그 침 끊으세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카르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님. 딸 둘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첫째는 만 3살, 둘째는 만 5개월 돼가네요. 사정상 지방에 내려온 지 2년 반쯤 됐는데 주말만 되면 두 딸들이 아빠 뭐 하는 거야? 우리 데리고 놀러 가야지 라는 눈빛을 보내네요. 이번 주는 광복절도 껴서 휴일이 3일인데 파티원들 데리고 나가서 시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소영이 키우시던 노하우 전수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도 잘 못해요. 이게 주말에 나가는 게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뭐 이렇게 별거 없을 것 같잖아. 왜냐면 가족들하고 나가서 그냥 노는 건데 근데 막상 나가면 그렇게가 안 돼. 왜냐면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기력하기 때문에 제 몸 컨트롤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옆에 이제 아기가 자꾸 자기 자유의지가 있다 보니까 뭘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러면 결국은 인간 사회 그 어떤 통념상 하면 안 되는 일이 대부분이야. 하려고 하는 일들 중에 대부분이 하면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크게 노래 부르기, 엘리베이터에서 뭐 크게 얘기하기,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갑자기 막 말 걸어서 그냥 막 아무 얘기나 하기. 근데 듣는 사람이 아우 귀엽다 하면서 이렇게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되게 그 귀찮아하는 얼굴을 할 때 있잖아요. 이게 민폐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 그냥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소영이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이야.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근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없어요. 정말로. 그러면 이제 소영이는 소영이대로 심통나고 나는 나대로 심통나고 그럼 이제 소영마미가 둘이 화해하라고 하고 그런 거 이제 반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심지어 막 방송 끝나고 개인 방송 끝나고 저녁에 막 미팅이 많이 잡혀 있어서 소영이랑도 막 자주 많이 못 놀아주는데도 이렇게 힘든 거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 일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 알아서 하세요. 서로 화해하고 잘 사세요. 착한 쓰레기님 사연입니다. 침하 현재 세이프 마운틴에 거주 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정말 공교롭게 쉬는 날만 되면 아래층에서 여자분이 남자친구분인지 모를 분과 생산 작업에 몰두하는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여자분 홀로 자취하시는 것 같던데 아침마다 쓰레기 버릴 때 밖에서 마주칩니다. 이번 주말에는 성향이 바뀌셨는지 때리고 맞는 소리도 적나라하게 들려 참다 못해 창문 밖으로 야발! 하고 외쳤더니 잠잠해졌습니다. 이거 그럴 때마다 소리칠 수도 없고 이 음파 공격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좀 음중달님께서 첨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고민이죠. 뭔가 이 그 생산 작업이라고 하셨는데 뭐 실제 뭐 가죽공예나 뭐 이런 거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일명 그 남자 여자의 성교 소리인 거지,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문맥상 그렇게 유추를 해봤습니다. 맞죠? 이게 맞겠죠? 이 성교 소리 참 문제인데요. 이거는 동물의 왕국을 틀어서 한번 보는 건 어떨까요? 좀 많이 그 완화되지 않을까요? 그 소리가 그 자극이 소리가 주는 자극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서 야생에 있다. 나는 야생에 있다. 좀 이런 느낌? 그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뭐 치타가 먹이 사냥 막 하려고 막 몇 날 며칠간 굶어가지고 막 마지막 힘 짜내가지고 달려가지고 가젤 잡으려고 했는데 놓쳐가지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는 거. 그러다가 또 다음 날 다시 시도해가지고 잡으려고 막 용 써가지고 미친 듯이 뛰어가는데 겨우 한 마리 잡았는데 하이에나 무리들이 슬금슬금 와가지고 한 입 악 물고 한 입 씹고 도망가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거기다 이제 성교 소리가 거기에 입혀지면은 그냥 자연일 것 같아. 자연 느낌일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아이디 8713894561416815425 아이디가 왜 이래? 침디 회사 가기 싫습니다. 죽을까요? 회사 너무 멀어요. 대중교통으로 왕복 4시간 걸려요.
그래도 앉아서 갑니다. 앉아서 가는데 왜 죽어? 근데 체력적으로 지치고 싫어요. 회사가 바로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침디는 목동 갈 때마다 어떻게 안 열받으면서 가시나요? 저는 목동 갈 때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근데 그게 요즘에 고쳐졌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지하철로 다녀서. 왕십리가 거의 종점이거든요. 그 5호선. 그럼 5호선 타고 오목교역에서 내리면 돼. SBS 갈 때. 그러면 이제 거기 딱 처음에 타면 앉을 자리가 없는데 중간에 그 내리는 그 구간이 있어요. 많이 왔다 갔다 내리는 구간. 그때 자리가 비어요. 그럼 딱 앉고 휴대폰 보면서 쭉 앉아서 오목교역까지 가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왕복 4시간이면 2시간이라는데 어떻게 2시간이 걸려요? 도시 대 도시 이동이야? 뭐야? 목동은 무슨 일로 오냐고요? SBS가 목동에 있어요. 그 뭐라고 그러지? 그 뭐죠? 그거? 목동에? 스부스는 알지. 그 목동 그 도로 형태가 좀 이상해요. 목동은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왕복 2차선이잖아 일반적으로. 그럼 그게 편도 4차선으로 돼 있어요. 왕복 4차선이면은 편도 4차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거 어렵다, 길이 어렵다. 그래서 막 툴툴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배성재 형님한테. 그러니까 목동이 원래 막혀가지고 그렇게 바꾼 거래. 그래서 그거 해서 덜 막히는 거래. 맞아요? 나는 그것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덜 막히는 거래. 왜냐면 2개 차선 쓸 거를 4개 차선 써가지고 그냥 계속 돌리니까. 근데 목동은 진짜 답 안 나와요. 진짜 거기 그 성산대교 있는 데는 진짜 헬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산대교를 건너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천 가는 사람, 시흥 가는 사람, 안산 가는 사람, 안양 가는 사람, 목동 가는 사람, 온갖 사람이 다 걸로 지나가. 퇴근하면 거기는 그냥 미치는 거야. 거기 진짜 서부간선도로인가? 거기 미쳐요 진짜. 돌아버려. 나 진짜 그래가지고 옛날에 SBS 갈 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 그냥 일찍 갔어요. 그냥 출퇴근 시간대. 왜냐면 배텐이 7시 반 막 이럴 때 해가지고 한 6시 반에는 출발해야 되는데 6시 반에 하면 늦지. 한 5시 반에는 출발해야 돼요. 막히니까 한 1시간 반 잡아야 돼.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 만화연재 할 때는 아예 한 2시에 갔어요. 오후 2시에. 그 차 막히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그래서 아예 오후 2시에 한 40분 만에 가고 카페에서 어차피 아이디어 짜야 되니까 아이디어 짰어요. SBS 로비에서. 근데 이제 만화 그릴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걸 고민하다가 왕십리로 이사 가면서 지하철에 한 번에 연결되네? 바로 타고 가야지. 쌩 하고 가니까 괜찮더라고. 아무튼 목동 이거 답 없습니다. 이거 목동은 제가 봤을 때는 도로를 이거 도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긴 이게 진짜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막혀 있는데 이거 해결 방법을 생각 안 했겠어? 근데도 막히는 거지? 답 없다. 진짜 답 없어. 목동 얘기 왜 안 하냐고요? 침디는 목동 갈 때마다 어떻게 안 열받으면서 가냐고 해서. 회사가 너무 멀고 대중교통으로 왕복 4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힘내시고 그래도 죽지는 마세요. 회사 가기 너무 싫어도 죽지는 마시고 그래도 가는 길에 침투부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왕날편 들으면서 가세요. 자, 편집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왕날편 편집자를 모집하면서 4호 심투부 수호자님이 돼야 되는데 왜 5호가 생겼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신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금 현재 2호 3호님이 하시죠. 근데 3호님이 복학 문제로 이제 요번 달 중간 정도까지만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왕날편 하기 전에 급하게 이미 한 분을 뽑았어요. 4호로 4호분을 뽑았는데 이게 왜 그냥 급하게 뽑았냐면은 공고 내기 싫어서 공고 내면 또 다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뽑았는데 그러면 이제 2호 4호님이잖아. 근데
왕날편까지 추가가 되면은 안 그래도 두 분이서는 좀 약간 버거웠는데 그러면 이제 한 분을 더 뽑아야겠다. 근데 그냥 뽑기가 이제 좀 어렵더라고. 한 분 더 뽑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원래 좀 늦게 공고를 낼 생각이었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두 분을 같이 뽑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요번에 뽑은 분이 5호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 2호, 4호, 5호님이 되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사모님은 그동안 고생이 너무 많으셨고 항상 감사하고 재밌게 만들어줘서 고맙고 감사하고 에브리바디 땡큐. 그리고 4호님은 특채, 2호, 3호, 5호님은 공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특채는 아무래도 그 기열이 형님 얘기를 들어보면 좀 약간 입지가 좀 입지가 좀 좁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희병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다름이 아니고 요새 취준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기존 각자 해오던 숙제 분량이 좀 부담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분량은 차츰 기존이 60, 50% 정도로 줄였더랬었더랬지요. 근데 한 분이 계속 그 줄인 분량의 절반도 안 해오는 거예요. 사실 그것에 따라 제가 입는 피해는 없지만 뭔가 저래도 되나 싶더군요. 되려 저보고 성실하시다면서 흐흐 웃는데 뭔가 이상하게 열받더라고요. 분위기를 흐리는 기분도 들고요. 그런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도 꽤 많기도 하고 제가 남들에게 뭐라고 지적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좀 찝찝해서 뭔가 은근슬쩍 시원한 일침을 한번 날리고 싶어요. 뭐라고 일침을 날려야 좋을까요? 건희병님 사연 잘 받았습니다. 숙제 분량이 있는데 그 취준 스터디,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모임인데 스터디 모임인데 그동안 이제 숙제가 너무 빡셔서 50%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터디 모임 중에 한 분이 그 분량의 절반도 안 해요. 그러니까 25%도 아닌 거지. 한 20% 해온다는 거지. 그죠?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그 막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망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뭐 문자 그대로 하면은 어차피 뭐 남이고 남 일인데 뭐 신경 쓸 거 있어 하지만 그 이상하게 분위기를 망쳐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그 한 말씀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딴 식으로 할 거면 그만두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그 아니면 이것도 숙제라고 해오셨나요? 뭐 이 정도가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유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눈새님 사연이죠.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평범한 고2 학생입니다. 고민이 있는데요. 저는 친구가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밥 정도 같이 먹을 친구는 있지만 그 친구들은 정말 학교에서만 만나는 친구고 제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없네요. 방학이 다 끝나가는데 만날 사람도 없어서 집 독서실만 무한으로 즐기고 있는데 반 애들이 친구끼리 같이 워터파크 가고 쇼핑 가고 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인싸침디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요? 여친은 없더라도 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을 사귀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팅창에는 여기 있잖아. 우리가 다 친구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그 뭐랄까 자기 얘기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사귀고 싶으면 자기 얘기를 터놓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터놓고 얘기했는데 잘 들어주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안 친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중요한 건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막 터놓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좀 얘가 좀 괜히 좀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막 듣는 둥 마는 둥 할 것 같고 그런데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불쾌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최대한 해보는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개박살난 얼굴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아이디는 기분 나쁜 일이
침디는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잘 잊어버린다고 하셨는데 저는 심각한 유리 멘탈이라 그런지 기분 나빴던 일은 물론 28년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흑역사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없던 시절에 했던 각종 중이병 직과 술 먹고 일어난 흑역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서 심적으로 너무 괴로운데요. 얼마나 괴롭냐면 머릿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떠올랐을 때 저도 모르게 육성으로 캬! 같은 외마디 비명이 튀어나올 정도로 몹시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흑역사도 있고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계속 되뇌이지 않을 만큼 멘탈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침디도 살면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가장 부끄러운 순간은 모두들 있죠. 왜냐하면은 상대적인 거니까. 부끄러운 순간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지 뭐 엄청 부끄러운 순간이 있었는지를 뭐 물어보고 싶은 것 같은데 엄청 부끄러운 거 저도 많죠. 저 그 사춘기 때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염세적이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좀 다크하고 뭐랄까 좀 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 막 계속 사춘기가 뭡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 아닙니까? 뭔가 당연한 것들을 계속 이건 왜 그러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기 아닌가요? 그러면서 좀 일종의 어떤 중2병 같이도 좀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막 그림 같은 거 보면 막 사람 막 죽어 있고 막 그런 거 그리고 막 그랬었어. 또 생각하니까 또 부끄러워집니다. 또 그러니까 다 그래. 다 부끄러운 감추고 싶은 기억들이 있어. 그 오그라드는 것들이. 뭐 그런 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기억력이 워낙 좋으셔서 떠오르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제가 뭐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야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샌드백을 하나 사세요. 그래서 잘 때 그 발 위에다가 얹어놓고 주무세요. 그러다가 잘 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불팡 할 거 아니에요. 팡팡 찰 거 아니야. 근데 운동으로라도 승화를 시키는 게 어떨까? 샌드백 팡팡 차면서 천장에 매달아가지고 발 위치쯤에 팡팡 차서 거의 그냥 그 무에타이 선수 마냥.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부인 대신 샌드백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좀 약간 속도 좀 시원해지고 좀 기분 나쁜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좀 그거를 이제 후속 조치로 기분 좋게 좀 약간 상쾌하게 만든다거나 몸이 단련된다거나 그런 식의 좀 약간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자,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침뽕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제가 요즘 과거에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사람의 방송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만화가, 수장님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화가일 때보다 방송인일 때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방송에서 자신의 방송 닉네임보단 만화가 닉네임이 더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본업은 만화가라면서 문화생은 0명인데 편집자만 여러 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본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요즘 세상에 문화생은 많이 사라졌죠. 이제 어시스턴트겠죠. 문화생은 말 그대로 그냥 아래서 배우는 사람이고 어시스턴트는 그 도와주는 사람이고 느낌이 다르죠. 조수랑 근데 이제 프로 조수 그리고 견습 조수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견습 조수는 요즘에 없죠. 거의 이제 돈을 그냥 배운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아마 식비 정도만 주던가 안 주던가 그럴 거야. 요즘에는 그냥 아예 준비된, 왜냐하면은 그 옛날에는 그 교육 과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배우고 몸으로 배우고 해가지고 해야 됐다고 해서 그 길로 해서 해야 됐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이제 돈 내고 교육받는 코스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다 그 뛰어난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바로 투입되는 거겠지요. 근데 뭐 이제 이 사람이 어시스턴트는 0명인데 편집자만 여러 명이에요. 근데 자기는 만화는 안 그리는데 만화가를 더 좋아해요. 만화가라고 불리는 걸. 이거는 옛날 정보입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또 바뀌었어요. 될 대로 되라야 이제는. 뭐라고 불리는 게 뭐가 중요해? 이제 그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똥 싸고 싶으면 똥 싸는 거고 밥 처먹고 싶으면 밥 처먹는 거지.
아무렇게나 부르든가. 지금은 별 생각이 없고요. 이걸 왜 제가 왜 제 얘기를 하냐고요? 그냥 찔려서 한마디 했어요. 자,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체리주슈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어제 과음을 하고 일어났더니 속이 울렁거리네요. 저녁도 안 먹고 마른 안주 조금만 먹었더니 토를 할 듯 말 듯해서 더 킹 받아요. 좀 쉬다가 해정을 하려고 하는데 숙취 해소를 위해 콩나물국이랑 라면 중에 뭘 먹으면 좋을까요? 제 소신 발언 좀 해보자면은 저는 콩나물국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어. 저는 라면이 훨씬 맛있어요. 저 또 전라북도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나 이제 외가 쪽이나 이제 친가 쪽이 이제 전주에 많이 계셔가지고 전주에 한번 뵙고 이제 친척들끼리 아침에 일어나면은 전주에 유명한 콩나물 국밥집이 있어요. 많지. 전주는 거기 뭐라고 그러지? 전주가 콩나물 국밥 종주국이잖아. 종주국이 아니고 뭐야? 종주시인가? 아무튼 특산물이잖아.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300집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300집에서 이제 먹거든요. 거기 되게 커. 주차장도 엄청 많고. 먹으면은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와 너무 맛있다. 이거는 모르겠어. 그냥 내가 그냥 콩나물 국밥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 근데 라면에 콩나물 넣어서 먹으면 또 맛있어. 저는 라면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냥 콩나물 국밥 자체를 제가 안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콩나물 라면 드세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소티님 사연이에요. 침디 안녕하세요. 1년 계약으로 회사에 들어갔는데 마침 침착맨님이 인턴 생활하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때 침착맨이 인턴은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조언을 듣고 직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재계약이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지금이라도 뭘 하려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좀 잘못한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직장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 기억도 안 나요. 이렇게 말한 게.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늦었지만 조금 덜 늦은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해보려고 좀 해보세요. 네.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미안합니다. 자, 다음 사연이에요. 김애꾸님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침터뷰 김성애 편을 봤는데요. 침착맨님께서 주펄님과 시청자분들을 괴롭히는 걸 보다가 침착맨님께서 아주 혼쭐이 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니까 신선하니 더 재밌더라고요. 살다 침착맨님보다 경박한 방송인을 다 보겠네요. 너무 신기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전화 연결로라도 김성애님을 가끔 초대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가끔씩요. 재밌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좋죠. 김성애님 오셔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즐기셨고. 근데 김성애님이 이런저런 일을 계속 하시는데 스케줄이 있는데 계속 막 전화를 드리는 것도 실례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뭐 진짜 중요하게 용건이 있을 때만 좀 드리는 식으로 해서 뭐 만약에 뭐 김성애님에게 뭐 궁금한 점이 있어요.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전화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막연하게 전화로 초대를 해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아니면 그냥 노래라도 한번 들어볼까요? 김성애님 연결해서 말 나온 김에. 자, 노래 잘하시니까 자, 한번 전화해볼게요. 자, 어디 보자.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중인데 잠깐 좀 스피커폰으로 좀 틀어도 될까요? 예,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만이에요, 이게 또. 든든해, 그냥 아주. 아침에 예.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요. 예. 김성애님이 그립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목소리로나마. 그럴 거예요. 예, 그러실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연결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좀 전화를 드렸고요. 이게 왕날편인가 그거죠? 왕십리에서 그거. 맞아요. 예, 예. 그겁니다. 그건데 그냥 한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고요.
예. 혹시 그 뭐 노래 한 곡 해주실 수 있을까요? 노래 한 곡이요. 예.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뭐 이런 거면 괜찮나요? 아 예. 너무 좋아요. 제 노래만 들으시다가 시청자분들이 그 김성희님의 그 진짜 명창을 들으니까 너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칭찬을 해줍시다. 즐겨찾기도 김성회의 개발자. 뭐 이런 거 괜찮죠? 예. 뭐 계속 나오네요 노래가. 예, 그냥 주크박스예요. 그냥 누르면 쭉쭉 나오지. 너무 좋다. 그 예. 한 번만 하나만 더 뭐 없을까요? 레파토리? 뭐 레파토리 되게 많죠. 예, 이게 워낙 갑작스러워가지고 잠깐 지금 버퍼링이 좀 걸리고 있어요. 예, 너무 갑작스럽게 하셔갖고 왕십리에서 지금 전화 주신 거죠? 예. 그러면 신청곡을 드리면 좀 편할까요? 신청곡도 좋고. 예. 깊어가는 가을밤만이 왕십리를 달래주네. 뭐 왕십리 쪽이라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이제 왕십리 그 59년 왕십리인가요? 예, 맞습니다. 김은국 선생님 거죠. 예. 자, 노래 진짜 어떻게 그냥 요청해 주신 대로 다 해주시네요. 아까 전화 그 드렸을 때는 좀 뭔가 컨디션이 좀 다운된 느낌이라서 안심하고 전화 연결을 했는데 다시 또 컨디션이 막 살아나네요. 예, 이게 온오프 스위치 버튼이 있어요. 예. 방송용 인간이 따로 있어요. 야, 참 진짜 순발력이 대단하시고 한번 언제 한번 또 왕신이 한번 놀러 오시거나 안 그래도 제가 또 한번 놀러 가기로 했었잖아요. 예. 한번 모실게요. 그러면 이쪽으로다가 한번 모실게요. 예, 그래서 한번 마음 단단히 먹고 한번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그때는 제 귓구멍에 피가 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진짜 감사하고요. 또 왕십리에서 날아온 편지 여러분들 많이 또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이말년의 침착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쪽에서 해야 되지, 맞다. 예. 아니요, 이말년의 심창맨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예. 식사 맛있게 드세요. 끊으셨네. 야, 씨. 정말 그냥 온 누르면은 그냥 다 나오시네. 야, 나 같으면은 한 곡도 못했을 텐데 그냥 세 곡을 그냥 드립다 그냥 불러주시네요. 참 감사드리고 그냥 불시에 그냥 전화드린 게 좀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걸 다 받아주시네요. 자, 잠깐 통화만으로도 제가 좀 기가 빨렸는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귀한 도사 여여는 주건 고획전화 찰조 흡혈거인 비두만 묘기 개미 요괴로 백연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일편 핑탕후루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5개. 참외품 이말년 시리즈도 있어요. 성남시 중원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흉추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리 치과. 수치심이란 게 없는 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킹받네 진짜. 수치심하게 없는 너에겐 나의 수염이라도 주고파. 웃어? 은밀하게 침투